이제 일자리는 사실 시장에서 나와야 됩니다. 근데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낀 게 20대들을 전부 다 공시 준비생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북경에는 하루에 300개의 새로운 벤처기업들이 나와요. 1년에 한 10,000개 정도. 우리나라는 하루에 300명씩 새로운 공시생들이 나와요. 누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만들려고 그랬습니까? 근데 공시생이 정말 불행한 게 공시 10년 준비해서 이력서 한 줄도 못 써요. 자기가 벤처를 계속 만들어서 안 되고 그럼 계속 이력서에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잃어버린 공시생에 떨어진 사람들은 근데 합격률이 한 1, 20% 되나요? 나머지들은 다 그냥 소모적인 인생을 사는 겁니다. 근데 공시생이 최고다 이렇게 된 거예요.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희망을 앗아간 것이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저임금 말씀하신 최저임금 올라야 되죠. 너무 과속한 거예요.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맥도날드 가봐도 전부 다 자동화해요. 이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그 버튼 눌러가지고 자판기 형식으로 지금 주문하는 것도 다 바뀌고 그리고 식당이나 이런 데도 덜 뽑거든요. 알바생도 덜 뽑고. 그러니까 결국 젊은이들 손해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, 정규직화도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일자리의 문제가 시험 잘 보거나 처음 운이 좋아가지고 정규직이 되면 평생 철밥통이고 그 기회를 못 찾은 사람은 평생 비정규직이거나 실업자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완전히 계급화돼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일자리 문제를 가지고 이 계급적인 대립까지 지금 올 정도로 심각한데 그러니까 이 문제 해법이 실은 노동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일자리 기회가 좀 더 공정하게 한 번 철밥통, 영원한 철밥통. 근데 노동개혁 안 해요. 갈수록 정규직의 철밥통이 더 강화되고 전부 다 공무원 되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박범계 의원님 남북 평화시대 좋습니다. 근데 일자리 관련해서는 이게 이중적인 측면이 있어요.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처럼 개혁개방하는 거거든요.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보다 더 발전하려고 하면은 중국보다도 규제를 더 없애야 됩니다. 중국보다 더 파격적인 그런 저는 변화가 북한에서 올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 철도하면은 그 무역 이런 거는 좋아지겠죠. 그리고 철도를 놓으면 또 관련된 산업도 좋아지고 또 한 가지는 산업이 임금이 북한은 노동 그 최저임금이 우리보다 훨씬 적잖아요. 그래서 개성공단 간 거 아닙니까? 그런데 북한의 여러 산업공단이 한국에 비해서 임금 경쟁력이 탁월하다 그러면 우리 제조업이 공동화될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러니까 북한에 안 그래도 전 세계 일자리는 인공지능 자동화로 줄어드는데 북한 청년들